안녕하십니까. 권태령의 아름다운 삶연구소 권태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불륜이에요. unfaithful. 이 상당히 이거 도발적인 주제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이 삶의 한 모습이고, 요런 어떤 그 주제들이 어떤 뭐 술자리 가십거리 뭐 이런 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좀 담론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제 관점이 투영이 되었습니다. 박사가 왜 저런 걸 올리나?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원래 정치 이야기, 그 다음에 연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연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종교 피해자 인권연대 그 리커버라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사회 유사 종교의 문제가 너무 첨예한 거예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 그게 또 어떤 법률 재판하고 재판부 판사하고 막 연계된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종교 관련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금목사님도 저런 걸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고, 결국 뭐 타이틀은 이렇게 뭐 unfaithful이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바라보는 사랑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한국 사회 외도에 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리뷰를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그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에리 프롬이 그랬죠, 그죠? 아트네, 아트. 그죠? 우리말로 뭐 기술 했는데 뭐 전략, 능력, 그죠? 오버. 러브가 아니라 러빙이에요, 러빙. 그죠? 이게 에리 프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보면 담겨 있습니다. 그죠? 왜 러브를 안 쓰고, 그죠? 동명사인 러빙을 썼느냐? 사랑의 기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사랑하기의 기술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에리 프롬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대상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어디 나한테 진짜 매력적인 대상만 갖다 놓아라. 난 얼마든지 열정적인 아름다움, 퍼펙트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들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뭐다? 그죠? 이거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에리 프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즉, 사랑은 기술이고 노력이고 능력이고 어떤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스킬입니다. 헬스장에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듯이 어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에리 프롬은 강조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도 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오던데 이라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혼이 우리 사회에 너무 이렇게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결혼 평균 지속 기간이 제가 지금 15년 살았습니다. 아내하고. 우리나라 평균 결혼 지속 기간이 얼마 될까요?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 사원들 평균 근속 기간이 10년이야. 공무원은 20년, 중소기업은 4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 뭐 보면 뭐 주변에 다 뭐 30년씩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초단기 이혼이 많아요. 뭐 심지어는 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이런 이혼들이, 특히 3년 이내의 이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혼 지속 기간이 불과 6년밖에 안 돼요. 되게 놀랍습니다. 그죠? 한 해에 우리나라가 지금 20만 쌍이 딴딴딴딴 따가당 따가당땅땅 결혼을 하고, 그죠? 10만 쌍이 디보스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사회 해체 수준이죠, 그죠?
뭐 이혼율이 50%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어떤 시기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예, 한 25% 정도 된다고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그죠? 이 OECD 기준으로 볼 때 미국, 호주, 영국, 다음 한국이에요.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세계 4위입니다, 4위. 윌킨스 앤 핑크베이너가 조사한 이혼 사유 5순위. 그죠? 다들 우리가 뭐 짐작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죠? 응. 1위가 속궁합, 궁합. 어떤 뭐 성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또는 잠자리 강요. 그것도 뭐 나는 싫은데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그것도 이혼사유 됩니다. 그 다음 폭력이죠. 그죠? 음주가 동반된 걸 폭력. 세 번째가 돈 문제. 그죠? 어떤 코로나 같은 게 덮치면 이혼율이 더 올라가죠. 주변 환경, 경제적인 환경이 나빠지면은 알바트로스라는 새도 뭐 한 쌍각 결혼해갖고 뭐 수십 년을 같이 사는데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같이 살죠. 그죠? 수명이 한 50년, 60년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혼율이 8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도. 그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먹이고 가기 힘들어지는 거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나 새나. 그죠? 예. 그 다음에 4위가 언페이스풀, 불륜이죠. 그죠? 불륜이고, 5위가, 뭐, 한마디로 하면 이 얘기도 성격 차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뭐, 국제적인 조사예요. 그죠? 예. 오늘 주제는 요게 됩니다. 그죠? 불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유들을 떠나서 제가 볼 때 너무 이렇게 쉽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아트듯이 이 사랑의 마지막 종착역인 결혼도 사실은 엄청난 준비와 그죠? 어떤 능력 배양과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손해를 봐도 되겠다. 넌 마음이 들 때 사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결혼은 빼는 것이 플러스예요. 빼는 것이 플러스다. 이런 관점, 손해보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혼수가 아닐까. 상대한테 맞춰줄 준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로 주변에 언니나 형들이 어떻게 조언들 하죠? 언니들은 그렇게 조언하죠. 그죠? 신랑을 초장에 잡아야 돼. 초반부터 집안일 시켜. 버릇 들면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적게 하고 상대 배우자를 많이 시킬까? 그죠? 그런 전략을 갖고 결혼에 임하고 또 남자들은 또 형들이 그렇게 전화주고 그죠? 처음부터 집안일 도와주면 안 돼. 버릇된다. 이러면서 그죠? 안 도와주다가 한 번씩 도와줘야 고마운 줄 알지. 호의가 반복되면은 걸린 줄 안다. 이런 또 잘못된 조언들을 한다는 거죠. 떡 보려고 결혼한 거야. 장사치들. 근데 결혼은 내가 손해보러 들어가는 게 내가 그녀한테는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이럴 때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이혼 사유 예외에 그런 어떤 자세의 결함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불륜 조장하는 사이트도 있죠. 그죠? 캐나다에서 출범한 이 사이트인데, 기혼자들을 이렇게 서로 소개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거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사이트인데, 뭐 이쪽 방면에 우리나라를 세계 제2의 시장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그 외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모텔 천국이고. 지나가다가 그냥 예쁘게 지은 건물이 있으면 그냥 모텔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야심차게 들어갔다가 튀겨나가 버렸죠. 우리나라 그 현행법에, 보수적인 법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단체가 되었다가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활동 중일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아까도 뭐 세계 사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그죠, 우리 주변에 항상 상존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 영화로도 나왔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안나의 남편 카레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 보론스키하고 그럴 때 그 추궁하는 장면에서 되게 점잖게 추궁을 하죠, 그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뭐 이것부터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죠. 이게 사실이면 당신한테는 바람피다고 말한다는 자체가 당신한테는 모욕이고 나한테는 굴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나는 못 들은 체하고 잡아 떼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때 안나의 남편이 이런 얘기도 해요. 신은 인간한테 욕망을 추구할 자유를 주었지만은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그죠? 불륜이나 저지르고 하는 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캐릭터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안나가 결국 그 자기 애인, 그죠?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애인 그 브론스키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모습도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브론스키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영화에는 이 대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추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모습이 예쁠 때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저는 사랑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죠? 자기 안락을 위해서, 자기 쾌락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게 사랑일까요? 그죠? 이런 남자를 믿고 아주 신뢰성이 있는 확실한 보정수표 같은, 그죠? 진정한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안나를 생각하는 게 그런 남편을 떠났으니까 결말이 끔찍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한때 바람둥이 톨스토이는 30까지는 진짜 막 개차반으로 놀한 인간입니다. 그때는 아주 훌륭한 어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은 이 소설에서는 그 알렉산더와 키티 부부를 좀 이상적인, 그죠? 알렉산더를 자기 모습을 투영시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또 뭐 불륜 영화로는 뭐 언페이스풀도 있고, 그죠? 일본 영화 신라곤 있죠. 신라곤 보면은 전혀 배우자한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죠, 그죠? 놀랄 정도로. 뭐 자기들은 사랑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결말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불륜을 하는 이유, 여러 이론들과 관점들이 있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는 이유, 왜 불륜을 할까? 그죠? 불만이죠, 불만. 상대에 대한 불만이죠. 나를 사랑 안 해. 또는 뭐 속궁합이 안 맞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그죠? 자기 존재감 확인이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 아직 살아있어, 이거야. 그죠? 뭐 일본의 어떤 여성 작가는 뭐 40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아직까지 여자로서 매력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풍속점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죠, 그죠? 존재감 확인. 나 살아있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복수죠, 복수. 그죠? 맞바람 또는 뭐 홧김에 서방이라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탐험가가 있어요. 남이든 여든, 그죠? 끊임없이 한 사람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여기저기 다리를 걸침으로써 뭐 자기가 탐험했다, 뭐 정복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어디서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사람을 정복했다고 착각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는 아주 패셔너블을 추구하는, 그죠? 열정적인 사랑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천성적 기질이죠, 그죠? 아주 그냥 천성 자체가 아주 그런 욕구가 피가 뜨겁다, 되게 너무 강한 거죠, 그죠? ним프매니아. 우리말 옮기면 되게 좀 용어가 너무 센데, 그죠? 색정강이라죠. 밤을 새서 뭐 섹스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너무 욕구가 강해가지고. 실제로 대구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의 뭐 친구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분이 음대를 넣어가지고 의사 남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뭐 하나 부를 게 없대. 남편과 사이도 좋고, 자녀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나이도 40 다가오고 막 그랬는데, 그분의 친구분이 이거예요. ним포매니아. 그죠? 뭐 남편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생활을 하지만은 그 여성 입장에서는 한 게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호빠 출신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서울로, 그건 대구인데, 서울로 이렇게 그 좋은 환경, 그 의사라는 남편 직업 다 버리고 도망갔대요. 나이도 어린 그 호빠하고, 그 원룸을 얻어가지고 단칸방에. 그죠? 그래서 뭐 행복해 하더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행복해 하겠지. 그죠? 그 뒤에는 뭐 모른다 이렇게 하던데, 그죠? 그런 분들은 요 어떤 천성적인 기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바람이 핀다는 겁니다. 안나는 어디일까요? 안나는 뭐 요걸까요? 요거 열정적인 사랑? 또 불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지만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또 남편이 어떤 좋은 조건, 어떤 권력과 부를, 안정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적게 생각해 버리면 불만밖에 안 생기겠죠, 남편한테서. 뭐 숨소리도 싫다, 뒤통수도 보기 싫다,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안나도 보면은 되게 자기가 부정을 해놓고 오히려 남편한테 되게 뻔뻔한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이유들로 바람을 그저 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바람을 피워야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마치 막 이렇게 외도를, 불륜을, 바람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꼭 바람을 피워야 된다면은 할 만한 사람하고 바람을 피워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터진다는 거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알 거예요. 막 서로 좋을 때는 서로 뭐 사랑이니 뭐니 해서 막 만나 먹다가 일이 잘못되면은 상대 탓을 하죠. 예. 성폭행 당했다, 뭐 저 여자가 꼬리쳤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너무 헤어짐이 다 서로 이렇게 비급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예, 상대한테 덮어 씌워버리는 거죠. 자기 손해 안 보면 정도가 1인데 상대한테 100의 죄를 덮어 씌워버리고, 그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올해 9월 11일 날, 그죠? 서울중앙지법의 남신향 판사가 판결했죠. 그죠? 29살, 29세 여성이야. 그죠? 이영씨가 결론적으로는 징역 1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죠? 이것도 전가죠. 그죠? 다만 그 행위 집행을 1년간 유예했더니 징역 6개월 받았어요. 그죠? 요런 사건 가지고는 더 엄하게 때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엄하게 때려준 겁니다. 그죠? 어떤 남자를 만나갖고 2017년 7월 달에 만났어요. 그래서 18년 3월 달까지 약간 7, 8개월간 만남을, 연인 사이죠. 그죠? 가져오고 사귀어놓고는 걸려서 자기 남편한테 걸린 거야. 그죠? 그게 어떻게 한다? 이 남자를, 그 상대, 그죠? 통정남이죠. 그죠? 간부죠. 주름이 나를 강간해서
중강간했다. 그죠? 이렇게 고소를 해버린 거죠. 어떤 민사의 문제를, 지금 간통은 지금 행사적 죄가 아닙니다. 민사의 문제를 갖고 지 살 거라고 이 남자를 행사부모로 만들어버린. 강간은 제가 엄청 크죠, 그죠? 예. 그래서, 끌려서 성폭행이라 말하는 게 강간입니다. 끌려서 성추행이라 말하는 게 죄입니다. 법률 용어는 강간추행밖에 없어요. 강간으로 보세요. 이런 여자가 바람 피울 만한 상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고죄로 자기가 오히려 이 행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불리하면 그렇게 남자 찔러버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다고 만나고 사귀고. 그런데 이런 게 커플링을 주고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황, 증거들이 있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은 남자가 떠벌습니다. 그죠? 전혀 바람의 상대자, 좋게 말해 사랑이라 칩시다. 사랑할 만한 상대가, 못 된다는 거죠. 또, 요거는 좀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요 얘기는 약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폭 친구 이야기인데, 요거는 사실은 실질적 진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능성만 이 고인들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어떤 여성이 있었고, 그죠? 자기 남편이 있었죠. 그죠? 근데 남편은 친구, 이 조폭이야. 하고 몇 년간 만남을 가졌어요. 이렇게. 그죠? 부적절한 관계를 했는데, 이 남자가 알았는 거야. 네 친구 바람이 나, 막 이렇게 된 거지.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여성이 어떻게 했다? 강간당했다, 이거야. 이 조폭한테. 그죠? 그 뒤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년간 만났어. 2년간. 끌려다녔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죠? 남편은 당연히 아내 말을 믿었어요. 강간당했다는. 근데 요 놈은 살려고. 이럴 때 진짜 상담가 같으면, 그래, 내가 강간했습니다 하고 땅에 팍 가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간통사이다. 화간이다, 이거지. 예. 이 사람 주장은 뭐야? 화간. 그죠? 여성의 주장은 뭐야? 강간. 그죠? 이렇게 주장하니까, 재판 붙었죠. 그죠? 1심에서 어떻게 판결을 났다? 이렇게 판결을 났어요. 그 모텔 들어가는 CCTV가 찍혔는데, 그죠? 남자가 앞에 가고 여성이 몇 발짝 뒤에 따라갔어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여성이 이렇게 검은 봉지에 이렇게 캔맥주하고 요걸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재판부가 어떻게 봤냐 하면은, 자,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어갔고 캔맥주까지 사가지고 봉지에 들고 같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한 거죠. 그죠? 아주 친밀한 사이다. 이거는 도저히 강간으로 시작된 관계를 보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화간으로 봐가지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 친구 죄가 없다는 거지. 물론 이 간통한 죄는 있겠지만. 그죠? 어떤 행사적인 강간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1심이 판결을 해버렸어요. 해버리니까, 이 두 사람이 수사이드 자살을 해봤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 사건은, 검사들이 2심으로 올라갔어요. 2심에는 어떻게 됐다? 이 강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땅에 갔습니다. 근데 2심에서 해석이 똑같은 사항을 두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같은 장면 다른 해석 들어간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자, 나란히 걸어서 들어가지 않고 몇 발짝 떨어져서 가는 것으로 보아서 친밀한 사이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반대 해석을 했어요. 그쪽 텔에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나란히 걷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죠? 아무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실의 정황의 사정 변경이 있었다. 또 해석을 다르게 할 만한 여지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이 두 분의 그 안타까운 죽음이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이는
상대를 바람 필 만한 상대로 잘못 고른 거예요. 진짜 바람 필 만한 상대라고 한다면은 이 남자가 설사 강간을 안 했을지라도 덮어 써주는 그 정도 되는 상남자. 그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일이 터지면은 좋아서 즐겨놓고 상대 탓하고 지만 빠져나가려고 비겁한, 세상에 가장 치졸하고 비겁한 모습은 다 보이는 게 불륜 커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중국의 옛날에 그 보시라이라는 유명한 정치인, 시진핑의 번같죠, 그죠? 그 인간도 불륜 바람피다가 바람핀 정부들이 한 100명이 됐다 그래. 자기 와이프도 또 바람피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 유력한 정치인이 인생 끝나버렸죠, 그죠? 어우동 이야기, 뭐 너무나 뭐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어우동, 얼우동이라고도 하는데 성종대죠, 그죠? 성종 자체가 이 풍운합니다. 이 그죠? 예. 아무튼 뭐 어우동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왕족한테 시집을 갔죠, 그죠? 이동이라고, 이동. 태강수라는, 그죠? 옛날에 왕족한테 무슨 수 이런 걸 줬거든. 뭐 어산수, 태강수. 이동한테 갔는데 결국 뭐 버림받고 바람둥이 여성이 돼버렸는데, 그때 그 대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뭐 수십 명이 되겠지만은 드러난 사람이 하여튼 정치권에서 유명한 사람이 10여 명이었어요. 10여 명이었는데, 그죠? 이란, 이 사람도 왕족입니다. 이란이라는 사람 빼놓고 이 사람은 진짜 이 어동을 사랑했어. 그죠? 이 사람 빼놓고 이 사람은 솔직히 인정했어요. 자기가 좋아해서 어동을 만났고, 어동은 무슨 특별한 죄가 없고 되게 어동을 오로지 혼자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정남, 나이브 하네, 바보, 그죠? 이란만 그러겠고 나머지 다 모든 그 남성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빨빼하면서 우동이 뭐 기생인 줄 알았다, 참긴 줄 알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다치만 살려고 빠져나갔어요. 그죠? 이런 사람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그죠?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 보고 바보를 하죠. 바보. 이란. 그죠? 어떤 책에는 또 이난돼 있습니다. 이난. 그죠?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우동은 누굴 좋아했다? 박강창이라는 사내를 진짜 연모했다고 해요. 그죠? 원사이드 러버, 요리. 막 요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외도 불륜은 끝이 다 이렇게 지만 빠져나가는 이런 걸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나혜석 이야기 잠깐 할게요. 나혜석, 우리나라 최초의 신여성, 그죠? 일본 가서 미술 여전을 나오고 한국 최초로 여성이 이렇게 그 전시회를 열고 대단했죠, 그죠? 나혜석 아주 대단한 여성이에요. 나혜석. 그리고 태평장이 최성구를 사귀었습니다. 사귀었는데 꼬렁꼬렁 하다가 뭐 죽어버리니까 당대의 그것도, 그죠? 천하 이강수가 들이댔어요. 들이대는데, 그죠? 누구랑 결혼했다? 그다음에 변호사, 그죠? 김무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나혜석이 그 당시 조선 사회에, 그죠? 1920, 30년대 조선 사회, 조선이죠, 그죠? 조선 사회에, 그죠?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평생나만 사랑해줄 것. 좋아. 시부모 안 모신다. 그죠? 분가에 산다. 분가에 살아야 될까? 그죠? 나 집안일 안 한다. 집안일 하는 사람 들어주고, 나는 뭐 한다? 어떤 그 미술 쪽에 종사를 하겠다. 다 김우윤이가 다 콜했습니다. 상남자랑. 그죠? 네 번째 조건이 희한해요. 내 첫사랑 최성구의 묘에 묘비를 씌워달라, 이런 거죠. 당돌한 조건을 걸었어요. 김우영이 다 콜합니다. 결혼했죠. 일본에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진짜로 최성구 묘비에 들어가고 묘까지 씌워줍니다. 묘를 비싸게 돈 들여가 단차까지 해가 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김무영이 보고 좀 미친놈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도 자기는 뭐 나이스가 좋다 이거야. 다 이걸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지켜줬지 진짜 실제로 했는데 프랑스 이 갔다가 이 나혜석이가 그 그림 공부한다고 그것을 파리에 남았어요. 남았을 때 그때 프랑스에 이미 가 있던 그 체링이라고 선배입니다. 체링. 그 당시 천도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교였죠, 그죠? 신도가 무려 300만. 천도교의 교령이었어. 그죠? 대단한 유명인사야. 셀럽. 그래서, 형, 우리 와이프 지금 혼자니까 잘 부탁해. 알았어. 내가 잘해줄게. 너무 잘해줬어. 바람납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막 프랑스 교민사에 소문이 다 퍼져버리죠. 그 얘기가 김문희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한번 대노를 했는데 용서를 한번 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 그 뒤에 뭐 또 편지 보내고 이런 게 또 걸려가지고 김문희가 이제 이혼을 해버리죠. 뒤에는 급하니까 나혜석이가 막 빌어요. 이제 정숙한 부인이 되겠다고 막 싹싹 빌고 했는데도 김문영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년간 제가 안 하고 따로 살면서 봐서 이렇게 재결합할 수도 있다는 조건 하에 둘이 이혼을 했는데 김문영이는 이혼하자마자 4개월 만에 다른 기생하고 결혼해버립니다. 나혜석이 완전 이렇게 세상에 홀로 내쳐져 버린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도 뭐 어떤 미술가로서 어떤 활동, 뭐 신문에 투고하던 글도 내려져 버리고, 뭐 자기 그 본댁에서도 오빠들이 쫓아내버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당장 생활고를 겪는 거죠. 그래서 나혜석이가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체린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하죠. 돈 빌려 달라고 하죠. 체린이 또 잘라버립니다. 노! 이렇게 해버립니다. 되게 비겁한 사람이죠. 후배의 아내를 건드려가고 인생 망쳐놓고 아주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난 몰라라 하는 이런 사람이 불륜 상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나혜석은 너무 급하니까 김우영한테 찾아가요. 그 세 부인하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재산 반분을 요구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고 나혜석이는 그 뒤에 행여병자로 떠돌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하고 잘 만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안나도 그랬지. 나혜석도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오늘 주제가 뭐, 페이스풀이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바람 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고 나서 마지막에 그죠? 어떤 결과가 터졌을 때 나를 배신하지 않을 만한 인격은 바람 자체를 피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람은 진짜 아무하고나 필 수가 없고 마지막에 내 등에 칼 안 꽂을 사람하고만 바람을 피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인격이 되는 사람이 바람 자체를 안 핀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상의 평온과 기본이 흔들리면은 그 쾌락적인 자극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기 건강하고 마음 평온하고 하는 일에 문제 없고 가정 편안하고 이것만큼 우리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섣불리 더 자극적인 걸 찾아 나서지만 이 기본이 흔들릴 때 그 자극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손톱 밑에 가시만큼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진지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한 그 불륜이라는 것이. 자, 논문 소개하겠습니다. 논문으로 이렇게 뭐 리스에 공개가 된 거는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 그분들이 약간 또 불편할 또 일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제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논문이고 나 땡땡이에요. 논제가 기혼자들의 외도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가족, 그 평생교육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선한 논문 주제로 잘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리 좀 파악을 해놨는데 그런 논문이고 지금 현재 외도를 하고 있는 4명을
인터뷰를 했죠. 그죠? 실적 연구예요. 어떤 그 연구 참여자, 이런 인터뷰에 응해주는 사람을, 자, 이 사람은 연구자, 연구 참여자랍니다. 이 참여자들의 속내를, 그죠? 그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실제 멘트도 싣고, 그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질적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데이터긴 한데, 우리나라 20, 30대 중반 기혼 여성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그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43%가 지금 연인이 있다. 이 30대 중반 여성 16,000명. 오, 엄청 이 대규모적인 연구예요, 그죠? 요 연구가 이게 아니고, 요 연구에서 이걸 지금 이런 데이터를 인용한다는 거지.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43% 이렇게 높나요? 모르니까 그냥 도발적으로 나 살아있어 막 대답해 버린 거 아니야? 응? 아무튼 되게 이게 높게 나왔습니다. 되게, 이거 안 되나?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43%. 그 이쯤 되면 우리가, 애써 부정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어떤 뭐 신경을 토로했고, 어떤 뭐 질적 접근법을 사용했고, 어떤 시도 자체가 신선한 거고, 사실 이런 분들 인터뷰 따기도 쉽지 않죠. 그죠? 또, 인터뷰를 따더라도 그 연구자고 되게 이렇게 직접, 양적 연구는 그냥 한 번 만나고 물어보고 끝나지만은, 설문지 쫙 돌리가. 질적 연구는 사실은 막 길게는 몇 달간 만나면서 되게 친해져야 됩니다. 그분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죠? 왜냐면 친해져야 솔직히 이야기를 하거든. 그죠? 그 양적 연구에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지만은 아주 좋다, 뭐 좋다, 보통이다, 뭐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 이런 거지만, 리커터 측도 이런 거지만은, 질적 연구는 속에 있는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죠. 그죠? 그런 부분에 이제 가치가 있는 거지. 논문의 내용이 뭐, 우리 사회의 어떤 막 그런 개론, 사랑, 외도 문화를 뭐 맥을 짚고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시도 자체가 그냥 신선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분이고, 1, 2 참가자는 여자고, 3, 4는 남자예요. 여기서 나이입니다. 나이. 39, 57, 34, 46. 지금 결혼 연수. 이분 되게 오래됐죠. 그죠? 5년, 17년 이렇게 돼 있고, 이분만 자녀가 없더라고. 자녀 없는 게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그죠? 외도 시기는 결혼 5년 차, 이분은 뭐 26년 차, 2년 차, 10년 이렇게 돼 있고, 외도 상대입니다. 뭐 이걸 동시에 사귀고 있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그죠? 경험했던 외도 상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래 뭐 1번 같은 경우에 다 연애 결혼이에요. 다 연애 결혼인데, 1번, 2번 여자분들은 남자 쪽의 일방적인 공세. 특히 1번 여자분은, 남자가 막 24시간 그냥 따라다녔대요. 그게 그렇게 좋더래. 행복하고, 설레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제가 볼 때 결혼 동기가 아주 불량해. 그죠? 그런 설렘 때문에 결혼하면 그런 거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라지는 지점에 바람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애가 없는 거. 근데 애가 없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참, 결혼도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만드는 게 결혼의 필수는 아니잖아요. 결혼에 관한 요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또는 위에 뭐 또 시부모라든지 크게 생각하고 푸시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유용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참가자 1위 그리 말합니다. 나 좋다고 막 미친듯이 쫓아다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나 좋다는 사람들한테 건드렸던 건 아닌데, 어쨌든 남편이 그게 24시간 쫓아다닌 것에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설레서 결혼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부담감이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핑계 없는 무덤 있겠습니까? 그죠?
이번 참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알코올리즘과 어떤 그 폭행이에요. 폭행. 남편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죠? 그 차 같은 사람이 2번입니다. 사망하고 나서 술만 먹고 배나대. 남편이 물건도 집어 던지고 그러기 시작하는데 말에다가 눈에 멍도 들고, 그래도 난 참 애기 아빠 사랑했어. 그러다가 자기가 심해지니까 스스로 병원에 들어갔어. 알코올 중독이 된 거지. 그게 지금 병원에 있어. 2년 동안 시달리다가 지금 4년째 있는 거야. 남편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힘들고 그러더라고. 남편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요 5명 사귀고, 다 사인이 쪽이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결혼 전에 알던 여성을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혼 전에 만났던 친구예요. 그 친구도 결혼을 했고 애도 있고 저도 결혼했고 애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 보다가 자주 볼 수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집에 있는 와이프는 맨날 보니까 이야기 대충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죠? 참여자 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한테는 고민하고 싶은 걸, 힘들고 이런 걸 이야기하기 싫대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기 때문에. 근데 외도 상대자하고는 솔직히 이야기 다 한다. 친근감을 갖는다. 다 뭐 핑계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옛날 여친하고 성관계를 갖는 순간에 되게 친밀감이 생기더래요.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또 3번 같은, 3번이 보니까 좀 말빨이 좋더라고. 3번 인터뷰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죠? 법적인 관계는 자기 집에 와이프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오랫동안 붙어 있어야 되니까 서로 싫고 좋음이 너무 드러나는 관계잖아요. 일상은 정말 숲이 옆에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안에는 정말 전쟁터 같은 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싸한 자기만의 논리입니다. 그죠? 또 3번은 또 그런 얘기예요. 연인 관계는 친밀감일 수 있지만 부부 관계는 친밀감은 아닌 것 같아요. 주거는 잘해주지 와. 그러니까 친밀감을 표현해 준다기보다는 배려를 해줘. 배려, 배려, 의무 방어전. 끌림의 단계가 아니라 배려의 단계. 막 끌려서 막 키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키스 지금 좀 한번 해줘야 되겠지, 이런 거. 야, 그렇습니다. 예의. 끌림이 아니라 예의의 단계. 그죠? 자, 그래서 뭐 논문에 등장하는 바람 피는 사람들의 뭐 목소리도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전달을 해봤고, 그죠? 오늘의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외도의 어떤 불륜의 최악의 결말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안으려는 마음가짐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봐라. 종교인 같으면 지옥 갈 것도 각오하고. 불륜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다니까. 할 만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솔천과 허감천 이야기인데, 어떤 주인, 남자가 사는 부잣집에, 그죠? 이 밤늦게 이렇게 지나가던 여성이 2명이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아주 예뻐요. 아주 미인이라. 채워달래. 주인이 콜해서 차고 가시라고. 그죠? 흑심이 발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님, 저 혼자는 안 되고, 요 둘이 같이 자야 됩니다. 아주 추녀야. 못생겼어.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한다. 아니, 그러지 말고, 요 분은 보내고, 당신만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가려면 둘 다 가야 되고, 자려면 둘 다 자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인은, 아니, 당신만 자러 와. 재워줄게. 우리가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외도를 하면서 바람을 피면서 뭐 사랑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은 그 상대의 좋은 면만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그게 영원히 갈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거 안 됩니다. 지어주면 이 둘 다 지어주든지 아니면 진짜 정답은 둘 다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응. 근데 우리는 이것만 취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브론스키가 그랬잖아요. 안나가 애 임신하고 나서 막 신경질적으로 모습도 안 갖고 가니까 막 싫어지는 거야. 그죠? 그거는 뭐예요? 브론스키는 뭐예요? 안나의 항상 예쁘고 젊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때만 좋아한다는 전제로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죽으로 된 자료가 있는데, 아이고, 노란색으로 칠할까? 이 금칠을 해놨어요. 아주 이거 막 비싸고 귀하고 진귀해 보이는 이런 이 가죽이야. 밖에 막 향수도 뿌려놨습니다. 향수도. 근데 실제로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똥이 들어있습니다. 똥자루야, 똥자루. 그 모습 화려하고 좋아. 그죠? 그래서 어떤 겉으로 보고 화려하고 좋고 끌림이 있고 자극과 쾌락이 있으면 안에는 똥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야. 이것만, 금자루만 내가 얻을 수 있다. 내가 얘만 얻을 수 있다. 안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만은 더더욱, 그죠? 어떤 그 타락한 사랑, 불륜까지 하려고 하면은 모든 각오를 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일상의 행복에서도 얼마든지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